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39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9번까지 왔네요. 자, 이것도 이제 지난 38번 문제에 이어서 동일한 패턴의 문제거든요. 주어진 이제 그 지문을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배치시킴으로써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어디에 집어넣으면 이제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될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게 좋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1번하고 5번에서는 답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지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기가 쉽고 2번, 3번, 4번 이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 전환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전환점이야 1번에서도 나올 수 있고 5번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전환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지문들을 발췌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주어진 지문에서 however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앞부분하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앞부분하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어떤 전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내용이 조금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지점에 있는 지문을 집어넣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1번하고 5번에서 어떤 전환점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1번에서 바로 전환점이 나오면은 지금 이 전체 지문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1번, 2번, 그렇죠? 조금 구조가 안 맞죠, 그렇죠? 구조가 이제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식.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반반의 어떤 비중을 갖고, 그렇죠? 만약 5번에서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비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지문을 발췌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로 내게 될 때는 이 중간 부분에서 전환점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문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마저 체크를 해갖고 답을 내더라도 2, 3, 4번에서 답을 좀 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전체 지문에도 보면은 어때요? 2번도 조금 위로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3번하고 4번은 그렇죠? 3번 정도면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정도 지문하고 이 정도 지문이니까 한 3대 7이나 4대 6 정도 되죠,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오히려 한 7대 3이나 6대 4 정도 되죠, 그렇죠? 비중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형태상의 내용으로만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한 3주 정도 되죠.
세 줄. 한 1대9 정도 되죠. 1대9 그죠? 대략 1대9. 2번 같은 경우는 한 2대8 그죠? 3번 같은 경우는 한 3대7 그죠? 4대6이나 그죠? 이건 한 6대4 정도 되겠죠 그죠? 6대4 정도. 이거는 이제 한 8대2 정도. 9대1 그죠? 9대1 정도. 그 정도 비중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오로지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형태상으로 이 전환점이 되는 지문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2대8 정도 되니까 좀 아랫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환점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1번 내용을 좀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반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조금 앞부분이 내용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3번도 좀 부족하긴 해요. 한 4번 정도 앞부분을 조금 더 한 6대4 정도로 한 60% 정도 얘기하고 40% 정도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5대5라기보다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 즉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길게 주장하면 안 돼요. 이 글을 쓸 때. 임팩트 있게 써야 되죠. 근데 내가 뭔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주저리 쓴단 말이에요. 장황하게.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박이 들어가는 거죠. 반박이. 결국엔 이 반론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반론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반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반론이 너무 길거나 반대로 반론이 너무 짧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비판하려고 하는 것들은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장황하게 쓰면 이게 허점도 많고 비판할 거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생기거나 비판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구성상 6대4나 7대3, 6대4 정도 그 정도 이제 비중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문을 딱 보니까 however가 나오잖아요. however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반박하는 거죠. 그렇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내용이 상반되게 나오고 상반되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지점을 이제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1번, 5번, 2번에서는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이제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내용상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그 전에 형태상으로 먼저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형태상으로. 어디에 답을 집어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형태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however, the analogy breaks down. 자, at the next step, 다음 단계에서 in the argument
아규먼트는 이제 논쟁, 논거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논쟁에서 다음 단계, 그러니까 논쟁의 어떤 다음 단계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논쟁의 하면 이제 소유격의 전치사 of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논쟁이라는 어떤 그 공간, 그렇죠? 논쟁하는 그 공간에서 다음 단계.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in, 전치사 a 이렇게 쓴 거예요. 논쟁하는 그 공간이 더 큰 공간이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단계에서 이 어널로지가 이제 유사점이죠, 유사점이 breaks down, 무너져 내린다, 부서져 버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파괴된다. 브레이크가 깨부수는 거잖아요. 깨부수니까 어떻게 돼요? 서 있던 것들이 다 밑으로 다 깔아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운이 된다, 다운.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하면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다양한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깨부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유사성이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버린다 이런 얘기니까 유사성이 앞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유사성, 그렇죠? 유사성, 그렇죠? 그러면 유사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어떤 이제 뭐 대조나 비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차이점이 대조죠. 비교는 이제 비슷한 점을 서로 비교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앞부분에서는 이제 유사성이 나올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나올 것이다. 차이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차이점, 유사성과 차이점. 자, 뭐와 뭐의 유사성인지 그거는 이제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만 딱 해서 일단은 우리가 형태상으로는 답을 3번이나 4번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부분은 임팩트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좀 작아야 되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들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판할 거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구성을 하는 이제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임팩트 있게 딱 써야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9대2 정도로 쓰면 안 되죠. 그럼 너무 내 주장이 빈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6대4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면 우리가 형태상으로 답을 4번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은 뭐냐?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 요거까지는 읽었어요. 하우에버가 나오네? 근데 대체적으로 하우에버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전환점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 전환점이 되는 그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형태상으로 6대4 정도, 아니면 7대3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3대7은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틀릴 확률이 있어요. 예외 없는 규칙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어떤 선생님이 출제위원이 여기다가 답을 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번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출 확률이 많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답이 4번이라고 좀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이제 직접 내용을 읽으면서 확인 사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풀 때 보통 학생들이 요거 읽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뭐라고 말할까? 이런 어떤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보기 때문에 내용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또 와닿지 않는 내용을 문제로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형태상의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내용 볼까요? Misprint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ent, sometimes literally, fatally.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메시지 있죠. 책에 미스프린트, 오타라는 거 있죠, 오타, 미스프린트, 오타나 어떤 그 메시지, 쓰여진 메시지니까, 그렇죠? 그냥 뭐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에서 오타나 보통 대개 usually have a negative,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갖는다. 어디에? 내용에, 그렇지? 그쵸? 오타가 나면은 뭡니까? 우리가 오타구나 이렇게 뭐 특히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타가 나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뭐 중요한 사람한테 보내거나 할 때 오타를 보내면은 오타를 쳐가지고 보내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장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저 사람 한글도 제대로 모르네. 또 불성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sometimes, 때때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 fatally 이제 치명적인 건데, ly가 붙어서 치명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명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게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타가 안 좋다는 거, 오타의 어떤 부정적인 그리고 fatally 치명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displacement of a comma, for instance, may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place가 이제 위치, 장소잖아요, 그렇죠? 장소인데 displace, 배치, 잘못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displace, 놓기는 놓는데 다른 데다 놨어. 그래서 displacement 하면 이제 잘못 둔 거를 displacement라고 하거든요. 잘못 배치한 거. 그래서 콤마죠, 콤마, 그렇죠? 카머의 잘못된 배치. 그러니까 콤마를 잘못 찍은 거, 이런 내용이죠. 콤마를. 우리 여기도 뭐 쉼표가 나오고 여기도 쉼표가 나오지만 이런 데를 이런 데다가 찍는다거나, 그렇죠? 또 여기다가 찍는다거나 그러면 형태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for instance, 콤마를 잘못 찍는 거는 may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may 하면 이제 can처럼 해석해도 되고요,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콤마 잘못 찍으면, 그렇죠?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까지 하고 거기다 콤마를 찍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서 같은 거 콤마 잘못 찍어갖고 내용이 전혀 달라져 버리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문서가 내가 쓴 글이 내가 쓴 어떤 계약서가 중요한 계약서다, 중요한 문서다 그런 사항이면은 더 진짜 말할 것 없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오타거든요, 오타. 그리고 이제 displacement of color.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글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imilarly 유사하게 most mutations have harmful consequences for the organism in which they occur, meaning that they reduce its reproductive fitness. 자, 이번에는 이제 글이 아니고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학적인 그런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이제 과학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오타인데, 그렇죠? 이건 이제 글하고 관련된 글, 그렇죠? 글. similar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타를 좀 안 좋게 본 거죠, 안 좋게, 그렇죠? 그래서 돌연변이도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 안 좋게 보죠, 그렇죠? 돌연변이. 물론 이제 돌연변이도 이제 좋은 게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돌연변이는 뭐 암처럼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하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harmful consequences, 해로운 결과를 갖고 있다.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For the organism, 유기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해로운 결과를 끼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for는 이제 어떤 대상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근데 in which가 또 나왔어요. in which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행사가 이 뒤에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장소, 뭐 부사적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they는 뮤테이션이 되겠죠. 얘가 복수니까, 그렇죠? 그 유기체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유기체에 해로운 결과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직독직해 할 때는 이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유기체. 그런데 그 유기체에서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사의 ing가 왔죠. 대체적으로 이제 분사구문. 그런데 그래서, 그죠?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죠? 대비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즉, 여기서 대이도 돌연변이가 되겠죠. 돌연변이, 그죠? 돌연변이가 감소시킨다. reduce, 감소시킨다. its reproductive fitness. 자, reproduce, 여기서 이제 reproduce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재생하는 거죠, 재생. 그쵸? 우리 그래서 보통 생식세포가 이제 재생세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식, reproductive, 이제 생식적인 fitness, 적합성. 그쵸? 그래서, 생식적인 적합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암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렇죠?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적합성을 생식적인 적합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안 좋은 의미를 갖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생식적인 적합성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결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유사하게 하면서 돌연변이하고 이 오타를 어떻게 봅니까? 서로 안 좋게 보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즉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유사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안 좋은 유사성.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ccasionally. 자, 때때로 sometimes나 이제 occasionally나 동일한 이제 말들을 보시면 돼요. occasionally. 이따금 때때로. 그러나 mutation 돌연변이는 may occur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내용에 따라.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자, that 이하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주어가 얘예요. 얘.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꼭 앞에 있는 게 선행사가 아니라 내용상 수식을 받거나 그 내용이 뒤에 문장에서 의미를 가질 때 여기서 이제 주어로서 의미를 갖잖아요. 그렇죠? 즉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연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쁜 돌연변이죠. 그렇죠? 해로운 돌연변이고 그리고 감소시키는 돌연변이에요. 그렇죠? 근데 however라고 나왔잖아요. however 즉 여기서는 좋은 돌연변이. 그렇죠? 좋은 돌연변이. 자, 오타하고 돌연변이는 나쁘다는 의미에서 유사성을 갖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돌연변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타가 없는 게 좋은 글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렇죠? Just as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might provide more accurate or updated information.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 accidental 하면 이제 우연한, 그렇죠? 우연한 실패. 뭘 우연한 실패죠?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첫 번째 판의 그 텍스트. 뭐 교과서라고 볼 수도 있고 책으로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판의 텍스트를 재생산하는데 실패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실패한 거예요. 우연히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판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복사본을 만든다거나 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그 만드는 것을 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아니면 다른 책을 만드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을 못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might provide more accurate,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might, 그렇죠? 제공할지도 모른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직독시키 하면은 때때로 occasionally, 그러나 때때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돌연변이는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돌연변이다. 저 여기서 감소시키는데 얘는 이제 증가시키죠, 그렇죠? 증가시키는 거, 증가. 마치 우연한 실패가 첫 번째 판을 재생산하는데 우연하게 실패한 게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첫 번째 판이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보다 완전 무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판 완전 무결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개정판, 뭐 오타가 발생되거나 또 내용이 좀 수정돼가지고 개정하고 뭐 수정해가지고 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판에 모든 정확하고 업그레이드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타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개정판에 내고 그런 거지. 우리가 개정판을 낼 때 이 첫 번째 판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개정판을 내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오타를 많이 수정하죠. 오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자 자신이 제대로 쓰더라도 그 워드 치는 사람이 제대로 못 써가지고 오타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타만 또 찾아내는 알바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판을 내용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되면 아예 책을 새로 내는 게 낫죠. 예. 단순하게 이제 이 오타가 나오면 이제 어떤 내용상의 치명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건데 그 내용들을 뭐 전면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책을 새로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수정해가지고 이제 책을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이렇게 내면은 이제 조금 안 맞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이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이 더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거면은 아예 책을 새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판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이다.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은 오타만 수정하고 문장 구성만 조금 배열을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거지 내용 자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바뀌면은
아예 새롭게 내야죠, 책을.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좋은 돌연변이하고 첫 번째 판, 즉 완전 무결함, 이거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유사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은 오타하고 돌연변이의 안 좋은 점을 그 유사성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한 거고, 밑에 있는 글은 좋은 돌연변이하고 첫 번째 판이 완전 무결함을 좋은 개념으로 해서 유사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사성이라는 개념에서 동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사성. 그런데 그 유사성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했죠. breaks down, 무너져 내린대요. 무너져 내리는 거니까 1번, 2번, 3번에서는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 1번, 2번, 3번까지는 유사성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유사성. 나쁜 거, 좋은 거. 오타하고 돌연변이. 좋은 돌연변이하고 첫 번째 판. 완전 무결함.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적으로 이제 오타를 돌연변이로 보는 거죠. 안 좋은 돌연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보면요. 지금 일단 우리가 4번이 유력한 이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읽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감을 잡고 읽어야지 다 읽고 나서 그때 가서 답을 찾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형태상으로 요게 답이 될 확률이 많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들면 거기서 이제 멈춰야죠. 그리고 다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Since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red will have more offspring, and mutation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자, 문장이 좀 기네요. 자, favorable, 우호적인 변이는, 그러니까 좋은 변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변이겠죠? 좋은 변이는 is going to be more heavily, 몹시 많이 represent, 이제 표현하다, 뭐 발현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더 많이, more heavily, 더 많이 발현될 것이다. 우호적인 돌연변이가. 왜냐하면 유기체는 in which가 또 나왔죠. 유기체. 이 뒤 문장에서 유기체가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유기체 속에서 it occurred. 자, it은 이제 요 단수를 받은 mutation이 되겠죠. favorable mutation,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mutation 이제 해갖고 mutation 이제 복수가 나왔으니까 대의로가 된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favorable mutation 해갖고 이제 단수로 취급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수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체에서 그 우호적인 그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돌연변이가, 그 우호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한 그 유기체는, 그때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되고, 여기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유기체 속에서
우호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 그 유기체는 아무튼 이제 집독치케는요 계속 중원보원을 해야 됩니다. 중원보원을 해야지 말이 계속 연결이 돼요. 한 번만 딱 써놓고 끝나면 안 돼요. We have more offspring. 더 많은 자손을 후손, 더 많은 후손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돌연변이들은 are transmitted. 여기서 이제 또 복수로 썼네요.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후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 돌연변이들이, 그렇죠? 돌연변이들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우호적인 돌연변이, 그렇죠? 우호적인 돌연변이. 그렇죠. 우호적인 돌연변이가 이제 후손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죠? 더 많은 후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연변이. 지금 좋은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돌연변이. 이제 후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 그렇죠? 전달.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유사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타하고 돌연변이, 안 좋은 점, 그렇죠? 좋은 돌연변이하고 첫 번째 판 유사성, 그렇죠? 좋은 거라는 의미,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좋은 돌연변이가 후손에 이제 전달되는 거니까 좋은 의미죠, 그렇죠? 좋은 의미. By contrast, 대조적으로 there is no mechanism by which a group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will tend to sell better. Will tend to sell better.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반대로 뭐 이런 내용이죠. There is no mechanism. 메커니즘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치사 위치가 나왔죠. by which, 그죠? 이 메커니즘이 그 뒤에 문장에서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책은 accidental, 우연하게 correct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첫 번째 판의 잘못을, 오류를 우연히, 의도치 않게, 그죠? 우연하게 고친 책은, 이게 이제 주어죠. 동사고. 뭐만 경향이 있다. sell better. 더 잘 팔릴 경향이 있다는 메커니즘은 없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판을 수정했더니 책이 더 잘 팔리더라.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노가 나왔으니까 잘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이라는 건 뭡니까? 나쁜 돌연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유사성의 개념으로 보면은 좋은 돌연변이가 후손에 전달되는 것처럼 첫 번째 판도 원전으로 계속 남는 거죠. 시경 고전이 되는 거죠. 고전. 그렇죠? 근데 고쳤단 말이에요. 고치니까 뭐예요? 어떤 그 나쁜 돌연변이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잘 팔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후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차이점. 그렇죠? 좋은 돌연변이는 후손에 전달이 되는데 수정이 되면은 우연찮게 그 첫 번째 판을 오류가 발견돼 갖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책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오로지 이 글을 쓴 사람의 사고 방식이 돼가지고 그 사고 방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꼭 수정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나쁘게 좀 표현을 한 거죠. 즉, 첫 번째 판이 주는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내용상 보면은 좋은 돌연변이는 후손에 전달이 되지만 나쁜 그 돌연변이는 안 팔린다. 잘 팔리면 뭡니까? 잘 팔리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네, 잘 팔릴 메커니즘은 없다. 잘 팔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연변이하고 책을 판매하는 것, 그 책과의 관계,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차이점을 좀 비교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유사성을 비교한 거죠. 좋은 돌연변이, 그렇죠? 좋은 돌연변이는 증가시킨다. 뭘 증가시켜요? 유기체의 적합성, 그렇죠? 그리고 더 이 원전이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차이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4번을 기준으로 내용이 갈리는 거예요. 4번을 기준으로.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이런 말처럼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또 우리가 학교 생활하거나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문제를 풀거나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생각지 못한 변수. 근데 그 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른 제2의 방법, 차선책을 또 강구해서 준비를 해야지 완벽한 시험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가 유비무환한다 그러잖아요. 준비를 인간의 능력으로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점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요. 리스닝 공부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4번에다가 읽어드릴게요. Misprint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ent, sometimes literally fatally. The displacement of a kernel, for instance, may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Similarly, most mutations have harmful consequences for the organism in which they occur, meaning that they reduce its reproductive fitness. Occasionally, however, a mutation may occur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just as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might provide more accurate or authentic information.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however, the analogy breaks down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since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s will have more offspring and mutation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By contrast, there is no mechanism by which a book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will tend to sell better.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아무튼 내용은 조금 이제 그 38번 문제에 비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항상 상식에 기초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순간만큼은 이 저자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자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비유가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수정을 나쁜 쪽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정이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또 40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